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은 돈도 운도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특히 한 가지 진실,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가난은 절대로 운명이 아닙니다. 가난은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고, 현실이 아니라 태도이며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진 가난을 평생의 굴레로 착각합니다. 부모가 가난했으니 나도 가난할 것이다. 배움이 부족했으니 나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늦었으니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현실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나는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누구보다 가난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삶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내 출발점이었을 뿐 내 종착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늘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 이 생각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반란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길을 봐도 벽으로 보이고 기회를 봐도 위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유하면 아무리 작은 가능성도 문이 됩니다. 내가 소를 팔아 서울로 올라갔던 날을 기억합니다. 집안에 남은 마지막 재산이던 소 한 마리를 이끌고 먼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금세 아파왔고 옷은 먼지로 뒤덮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선택이 내 운명을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소녀는 소를 팔러 갔다가 현대를 사왔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내가 손에 쥔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가난을 이유로 포기했다면 나는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가난은 잠시일 뿐이다. 내 마음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 믿음이 나를 서울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멈춥니다. 그러나 가난을 도전의 출발점으로 보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서울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밤마다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종이에 꿈을 적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이름을 남길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꿈은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안 된다. 나는 운이 없다. 출신이 보잘것없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들은 진실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반복된 생각이 스스로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시작했지만 마음속에 부자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결국 길을 엽니다. 나는 그 사실을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습니다. 정주영, 너 같은 가난뱅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서울에는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넘쳐난다. 처음에는 그 말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분노를 원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끝까지 해낼 것이다. 나를 비웃던 그들의 이름은 결국 사라지겠지만 내 이름은 남을 것이다. 그 결심이 내 인생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난 속에 있습니까? 혹은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배움 부족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가난은 통장의 장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가난입니다. 나는 내 젊은 날을 돌아볼 때마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가난이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나는 그 가난을 연료로 썼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나를 규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가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부를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마음이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힘, 바로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두 번째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목표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목표이 없는 하루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목표 있는 하루는 칼날처럼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목표 없이 살면 바람에 떠밀리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저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방향을 잃고 뒤집힙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파도가 와도 끝까지 밀고 나아갑니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일찍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 목표가 거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현장에서 인부들과 같은 밥을 먹는 것이 목표였고, 어떤 날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 어떤 날은 고객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목표, 그것이 내 하루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목표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이 없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결국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면 작은 한 걸음도 도착을 향한 확실한 진전입니다. 나는 현대를 처음 세웠을 때 직원이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기술도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침마다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작은 공사를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다. 그 목표가 우리의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표들이 하루하루 쌓여 결국 수천억 원 규모의 해외 공사로 이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목표의 힘으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돈이 찾아온다고. 돈은 방향 없는 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돈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나는 중동 사막에서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엔지니어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시절. 아침 회의에서 나는 단 한 줄의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모래 위에 첫 번째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다른 것은 잊어도 좋다. 이 한 가지 목표만은 해내자. 그날 저녁, 우리는 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작은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둥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첫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목표는 사람을 하나로 모읍니다. 목표는 행동을 모으고 행동이 모이면 결과가 생깁니다. 목표 없는 하루는 허무하게 흩어지고 목표 있는 하루는 쌓이고 또 쌓여 인생의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겠다, 노력하겠다, 더 잘해보겠다. 그러나 이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희망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단순해야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회장으로서 임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장황하게 말했습니다. 매출을 올려야 한다.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목표란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단순하고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배웠습니다. 목표는 거창한 꿈이 아니라 오늘을 지배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만이 바람에 휘둘립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도 목표에서 시작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목표가 늘 자리했습니다. 반드시 내 이름을 남기겠다. 이 목표가 있었기에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 위기 속에서도 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지켜낸다. 그 목표가 우리의 정신이 되었고 결국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꿈과 목표는 다릅니다. 꿈은 막연하지만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꿈은 희망이지만 목표는 행동입니다. 부자는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내일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단돈 10,000원을 모으는 목표든 책 한 장을 읽는 목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대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목표 없이 글쓰자, 목표 없이 살고 부자는 목표로 삽니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즉시 행동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방향을 정하고 목표가 명확해졌다면 이제 세 번째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오늘 한 발 내딛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상상에 불과합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이 많고 행동이 적습니다. 반면 부자는 생각이 단순하고 행동이 빠릅니다. 부자는 완벽한 계획보다 불완전한 실행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실행만이 현실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늘 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큰 사업을 하고 싶다.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늘 말에 머물렀습니다.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내일 하자고 말했고 그 내일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평생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부자는 오늘 실행합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를 열고 내 이름을 간판에 걸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당장 움직였습니다. 새벽이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낮에는 주인의 일을 대신하며, 밤에는 쓰러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바로 그 행동들이 나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실행은 크고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현대건설을 세우고 첫 해외 공사를 따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도 부족했고 기술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발주처는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실에서 100번 설명하는 대신 현장에서 직접 모래를 퍼올리고 시멘트를 손에 묻히며 일했습니다. 발주처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정 사장, 당신이 직접 이렇게 고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말로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행동으로는 모두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늘 머릿속에서만 계산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움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두렵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일단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원은 늘 말했습니다. 정 사장,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보증도 없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이 위의 숫자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해도 행동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계약을 따내고 미래의 수익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은행원들은 결국 나의 실행력을 믿었습니다. 돈은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흘러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사업을 시작하겠다. 언젠가 공부하겠다. 언젠가 건강을 챙기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오늘 행동하지 않았다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임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미루지 마라. 그 작은 행동이 회사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꾼다. 직원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작은 보고 하나 제때 올리는 것이, 작은 계약서 하나 정확히 챙기는 것이, 작은 고객의 요구 하나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회사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행동은 작은 차이를 만들지만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행동을 무시합니다. 이것 정도는 안 해도 된다. 별것 아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러나 부자는 작은 행동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즉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를 키우고 가난한 사람은 씨앗을 쥐고도 땅에 심지 못합니다. 내가 중동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시절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습니다. 장비가 멈춰 섰고 기술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품을 가져오려면 한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공사 전체가 무너지고 회사도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밤새 철공소를 돌아다니며 대체 부품을 만들고 직원들과 함께 장비를 고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루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발주처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행의 힘입니다. 빠른 실행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기회를 부르고, 기회는 돈을 끌어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당신을 가난에서 부자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행동이 자리를 잡았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다루는 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방향을 정하고 목표가 분명해지고 행동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네 번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기회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만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공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흘려보내고 의미 없이 소비하고 내일로 미루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시간을 금보다 귀하게 대합니다. 아니, 금보다 더 귀하게 대합니다. 금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낮잠을 잘 시간에 나는 발품을 팔았고, 남들이 술자리를 즐길 때 나는 내일 할 일을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세월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세월을 땀으로 채웠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의 엔지니어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약속 장소에 무려 3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당신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약속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신뢰는 곧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태도가 돈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단순히 초침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자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이 누구가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순간 인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는 짧게, 행동은 길게 하라.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말들은 버리고 시간을 살리는 행동만 남겨라. 보고를 미루는 직원이 있으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이미 늦다. 한 번은 해외 공사 현장에서 발주처가 갑자기 일정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많은 직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도입했습니다. 낮에는 낮팀이, 밤에는 밤팀이 쉬지 않고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잠을 줄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해진 기한보다 오히려 일찍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주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부를 지배합니다. 시간 관리는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분명한 기준으로 나누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하루를 소모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반드시 중요한 일부터 처리합니다. 나는 내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썼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계약을 준비하고 결정적인 만남을 잡았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날의 성패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시간을 썼습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소모입니까?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루 24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부자는 시간을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한 번은 해외 출장 중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 막혀 모두가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빗속을 뚫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겨우 몇 분 늦었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몇 분의 차이가 현대의 미래를 여는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그런 것입니다. 몇 분을 잡느냐가 몇 년을 결정합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면 인생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붙잡으면 인생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귀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고 시간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방향을 정하고 목표가 생기고 행동과 시간이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인생을 결정짓는 다섯 번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이 진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따라오지만 사람은 돈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돈은 반드시 사라지고 사람을 잘 선택하면 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게으르고 자신보다 불평이 많고 자신보다 시야가 좁은 사람들 곁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편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단점이 드러나지 않고 내 게으름이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성장의 적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자신보다 더 큰 꿈을 꾸는 사람, 더 열심히 사는 사람, 더 멀리 보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한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깨달은 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함께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든 공사를 하든 늘 누가 내 옆에 있는지가 나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한 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갔던 일입니다. 첫 번째 은행원은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이 일은 무모합니다. 큰 회사들도 포기하는 분야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차갑고 조롱조차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옆에 두면 안 된다. 그는 현실만 보고 가능성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 번째 은행원은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당신은 분명 무모합니다. 그러나 그 무모함 속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내 사업을 살렸고 우리는 이후 오랫동안 서로를 믿으며 위기를 함께 넘겼습니다. 사람 하나가 회사를 살리고 사람 하나가 회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한 감정이나 취향이 아니라
사업이자 전략입니다. 나는 평생 3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째, 위기 앞에서 도망칠 사람인가? 둘째, 실패 앞에서 변명할 사람인가? 셋째,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는 끝까지 남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중동 사막에서의 공사를 떠올립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언어도 문화도 다른 환경에서 많은 직원들이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막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우리가 쓰러진다면 그것은 사막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순간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믿기 시작했고 결국 그 공사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어떤 길을 걷는지를 정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힘들다, 안 된다, 나중에 하자.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결국 운명을 만듭니다. 반대로 부자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해보자, 길을 찾아보자, 한 번 더 버텨보자. 이런 말들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나는 해외 출장 중 수많은 외국인 사업가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기업이 뭘 할 수 있겠냐며 무시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나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사람과만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과의 연대가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꿈을 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입니까?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길을 찾자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사람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바꾸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6번째 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든 나이가 많든 위기는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느냐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6번째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나는 평생을 살며 확신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돈이 바닥나고 공사가 중단되고 외국 기업들에게 무시당하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심지어 나 자신도 흔들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나를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키우러 온 것이다. 1970년대 나는 조선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이 배를 만들겠다고 하니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는 바다에 떠 있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조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조롱 속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가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비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영국으로 날아갔고 세계적 은행가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허허벌판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 당신들이 믿지 않더라도 나는 해낼 것이다. 처음에는 웃음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내 눈빛 속 진심을 본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를 믿었고 우리는 자금 지원을 받아 울산 조선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배가 바다 위에 떠올랐을 때 세상은 놀랐습니다. 조롱은 침묵으로 바뀌었고 의심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위기가 오면 무릎을 꿇습니다.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것은 내 운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묻습니다. 이 위기 속에 숨어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문이 열리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나는 IMF 외환 위기 때도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거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강해질 기회다. 이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러 온 것이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였고 결국 현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하던 시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쳐 모든 장비와 자재가 뒤집히고 현장이 마비되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는 소리쳤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 모래 폭풍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러 온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다시 일어섰고 결국 그 공사는 성공했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다. 여러분, 위기를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를 3가지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실을 보라. 감정이 아니라 상황 그 자체를 보라. 둘째, 감정을 분리하라. 두려움은 판단을 흐린다. 셋째, 기회를 찾아라. 모든 위기에는 반드시 문이 하나 숨어 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어떤 위기도 길로 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탓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질문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이 어떤 능력을 키워줄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돈으로 혹은 성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한 번은 사업이 크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큰 계약이 파기되고 자금이 바닥났으며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떠났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나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고 발로 뛰며 거래처를 다시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신뢰를 회복했고 회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꺾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꺾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서 있으면 어떤 위기도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위기는 반드시 기회로 바뀝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7번째 힘, 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고 시간을 다스리고 사람을 선택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까지 갖추었다면 이제 7번째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도 금세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을 굴려 결국 큰 부자가 됩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돈을 흘리느냐, 쥐고만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은 강물이다. 흐르면 살아있고 막히면 썩는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움켜쥐고 지키려 합니다. 혹시 잃지 않을까 두려워 쌓아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은 움직여야 한다. 흘러야 한다. 그래야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돌아온다. 내가 젊었을 때 쌀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장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정 사장, 남는 돈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돈을 위해 일해야 한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을 다시 가게를 키우는데 썼습니다. 물건을 더 들여오고 거래처를 넓혔습니다. 위험해 보였지만 그 선택이 결국 가게를 살렸고 더 큰 기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현대건설을 운영할 때도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큰 공사 현장에서 자금이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지금 가진 것만이라도 지키자고. 그러나 나는 오히려 더 과감히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면 길이 열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공사는 완성되었고 더 큰 신뢰와 수익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돈을 다루는 사람과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잃어도 배움이 남고 배움이 결국 더 큰 돈을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만족하지 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라. 돈은 사람과 같다. 머물 곳이 없으면 떠난다. 그러나 머물 곳을 만들어주면 더 큰 힘으로 돌아온다. 어느 해외 고객과의 미팅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 회장, 왜 그렇게 위험하게 다시 투자하십니까?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다시 투자하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사업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살아납니다. 물론 아무데나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흘러야 한다는 말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흐름을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들어오는 돈. 둘째, 움직이는 돈. 셋째, 돌아오는 돈. 이 3가지 흐름이 선순환을 이루면 부는 커지고 막히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가난을 만드는 생각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씨앗이다.
씨앗을 땅에 묻지 않으면 절대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러나 땅에 묻으면 열매가 100배로 돌아온다. 여러분, 돈도 씨앗입니다. 땅에 묻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을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힙니다. 나는 울산 조선소를 지을 때도 이 철학을 따랐습니다. 모든 자금을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진 돈을 다른 사업을 지키는데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었습니다. 이 투자가 미래를 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울산 조선소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움직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움켜쥐고 부자는 흘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돈을 바라보고 부자는 가능성으로 돈을 바라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단지 통장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돈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힘,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고 시간을 다스리고 사람을 선택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돈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8번째 힘, 바로 신뢰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확신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실제로는 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건설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자금도 인맥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거래처와 정한 납기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돈이 부족해 직원들 월급을 미뤄야 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에 줄 돈은 먼저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떠나도 돌아오지만 신뢰가 떠나면 끝이라는 것을. 한 번은 외국 투자자가 나를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 담보도 없고 보증도 약한데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담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입니다.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 말은 허풍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였습니다. 투자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계약이 성사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신뢰가 돈보다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돈이 따라온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현대라는 두 글자가 신뢰를 잃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회사의 이름이 곧 우리의 자산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할 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기준이었습니다. 고객들은 기술보다 먼저 물었습니다. 현대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마다 그 이름은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말, 한 번의 행동이 쌓여 이름의 무게를 만듭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단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약속을 어기는 한 번의 순간이 수십 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늘 경계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신뢰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신뢰를 포기합니다.
순간의 작은 돈을 위해 약속을 어기고 빠른 이익을 위해 거짓을 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 돈은 반드시 사라지고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대로 부자는 신뢰를 위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는 결국 더 큰 이익, 더 큰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계약은 까다로웠고 수많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해보는 계약이었습니다. 직원들조차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나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뢰를 쌓기 위해 온 것이다. 이번에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먼저 부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중동 각국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자산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만이 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름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신뢰입니까? 아니면 의심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신뢰는 투자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며 단번에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며 가장 크게 돌아오는 투자입니다. 나는 이것을 신뢰 자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하루 1미매씩 쌓아 올리는 자본. 느려 보이지만 어느 날 그것은 절벽이 되어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신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작은 일 하나를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 작은 거짓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름의 무게가 곧 인생의 무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뢰를 쌓았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9번째 힘, 배움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쌓았다면 이제 9번째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배움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확신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춥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그러나 배움을 거부하는 사람은 변화 앞에서 뒤처지고 결국 삶에서 밀려납니다. 반대로 끝까지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기회를 잡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정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문을 오래 지키지 못했고 책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읽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시장의 장사꾼에게도 공사판의 인부에게도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배움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외로 처음 나갔을 때의 일을 떠올립니다. 언어 장벽은 내게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외국 사람들이 웃을 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틈만 나면 영어를 배웠습니다. 발음은 서툴렀고 문법은 엉망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나는 결국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내 의견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배움은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며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배움은 사람을 넓히고 깊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움과 거리가 멀다. 이제 늙었는데 무엇을 더 배우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말입니다. 나이는 배움의 걸림돌이 아니라 배움의 이유입니다. 늙었다고 배우지 않으면 더 빨리 뒤처지고 더 빨리 잊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항상 배웁니다. 책을 사고 강연을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웁니다.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현대는 건설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현대는 배우는 회사다. 오늘의 기술에 만족하면 내일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건설을 하다가 자동차를 시작하고, 자동차를 하다가 조선을 시작하고, 조선을 하다가 전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도전의 출발점은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멈추면 나는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늘 공부합니다. 신문을 읽고 책을 쓰고 정보를 모으고 시장을 관찰합니다. 오늘의 작은 배움이 내일의 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신문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흘려보듯 읽지만 나는 신문 속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 기술의 변화, 시장의 움직임을 읽으며 하루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정보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성장한 점이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배움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는 습관. 오늘은 한 페이지를 읽고, 내일은 한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 날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작은 배움들이 쌓여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이상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움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넓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배움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배움까지 갖추었다면 모든 힘을 하나로 묶어 완성시키는 마지막 힘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는 힘. 이것이 인생을 완성하는 10번째 힘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고, 시간을 지배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돈을 움직이고, 신뢰를 쌓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면 이제 마지막 힘이 필요합니다. 이 10가지 힘을 모두 지탱하고 끝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단 하나의 근본, 바로 끈기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힘, 환경보다 강하고 재능보다 깊고 운보다 오래가는 힘. 나는 평생을 살며 확신했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나누는 것은 능력도 자본도 운도 아닙니다. 오직 끈기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문을 닫기도 했고,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고, 투자자들에게 거절을 100번 넘게 듣기도 했습니다. 돈이 바닥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심지어 내 자신조차 흔들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한 번도 입 밖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자. 포기하자. 왜냐하면 나는 알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오면 이것이 내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실패를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실패는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10번 넘어지면 주저앉지만 부자는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납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내가 울산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배를 만들겠다고 하니 모두가 나를 비웃었습니다.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도 수십 년의 기술과 전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한국이 감히 그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바에는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다. 은행들도 등을 돌렸고 투자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은행 문을 두드렸고 수십 번 거절당하면서도 다시 갔습니다. 수백 번 비웃음을 들었지만 단 한 번의 승낙을 얻기 위해 끝까지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미쳤다고.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미쳐야 이루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결국 울산 조선소는 세워졌고 한국 조선업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조롱하던 사람들은 침묵했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끈기의 힘입니다. 여러분, 끈기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는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시도하고 내일 실패하면 모레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함이라고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모함이 기적이 됩니다.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하던 시절 큰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장비는 뒤집히고 자재는 날아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 사막의 바람이 우리를 꺾을 수 없다. 지금 멈추면 내일은 없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다시 일어섰고 결국 우린 그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길을 만든다. 여러분, 끈기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20살에게도 필요하고 60살에게도 필요하며 70살에게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이 끈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에서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흔들리는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는다. 바람에 몸을 맡기되 끝까지 뿌리를 지키기 때문이다. 사람도 같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꺾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끝처럼 보일 뿐 사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를 진짜 실패로 만드는 것은 단 한 가지,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도 돈이 많아서도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번 쓰러지면 9번째에 일어섰고 9번 막히면 10번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습관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너무 늦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멈추고 있습니까? 그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느냐.
이 질문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꿈은 사라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비웃음을 들어도, 실패를 겪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단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오. 그 한 걸음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이로써 부자가 되는 10가지 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